생활과 법률 첫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13주차 너무 빠릅니다. 수시고사 잘 봐주시고요. 자, 볼게요. 피고인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자, 이 증거 능력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사기관 있잖아요. 이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으로 치면 경찰과 검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판기관은 법원이 있죠.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공소장을 해서 기소를 합니다. 기소. 이걸 기소. 증거를 경찰과 검사가 올바른 방법으로 공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제출. 증거도 여기서 만든 증거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판사 앞에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근데 위법한 증거를 제출은 안 됩니다. 위법하게 만든 증거는 제출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판사가 올바르게 증거가 나가려면 위법은 안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나가야 돼요. 적법. 적법해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적법해야만 제출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 제출 자격. 이 자격을 증거 능력이랍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 자, 위법하게 나온 거는 자격이 없죠. 제출 못합니다. 적법하게 해야만 자격이 있는 거죠. 올바르게 판사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증거 능력이랍니다. 증거 능력.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이 일부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이란 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범죄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말해줍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증거 능력이란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기망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스스로 해야 되는데 고문, 폭행, 협박, 구속, 기망이 들어갔다. 임의성이 없으므로 뭐한다? 증거 능력이 필요 없다. 제한이 됩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과 보강 증거 없는 불리한 유일한 자백은 정식 재판에서 판결에서 증거 능력, 자격, 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이는 직접적으로 자백 강요를 요한 인신의 침해를 막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진범 발견을 촉진하는 형벌권에 의한 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서는 형사보상 청구 사건을 줄여서 국가 재정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위법하게 협박, 고문, 강요, 자만재우기 이런 걸로 만들어진
자백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A는 주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고 귀가했다. 그 후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아 이를 거부했다. 자, 도로교통법의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처벌이 무섭죠. 음주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44조 2항과 음주 측정 불응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동법 93조 1항 제3호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자,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거고, 이 음주 측정 거부가 진술 거부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쉽게 표현하면 진술이란 건 우리가 내 정신적인 관념이나 생각을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진술이잖아요. 자, 음주 측정은 내가 호흡기 기계 불고 바람을 후 그냥 부는 거란 말이에요. 호흡기에 바람을 부는 것과 진술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가 요구가 강요가 진술 거부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한번 해설해 볼까요? 나오죠? 진술이라면 언어적 표출,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호흡 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음주 측정은 진술서와 같은 진술의 등가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고,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초점이 있을 뿐, 신체 상태에 관한 당사자의 의식, 사고, 지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흡 측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측정 결과 밝혀지는 객관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로서 당사자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흡 측정 행위는 진술이 아니므로 호흡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진술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호흡 측정, 즉 음주운전이 측정이 진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실적, 물리적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배우자가 노상에서 주차요원 단속과 불미스러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자, 특수공무집행방해란 거는 2명 이상 흉기로 공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간의 집행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맞다 하고 정과를 올리는 거죠. 정과를 올려놓고 교도소에서 2년은 유예하겠다. 일단 집행만 유예하겠다. 만약에 2년 안에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생기면 이 2년과 합산하여 처벌하겠다. 집행유예 2년에 처벌을 받은 사건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대전광역시청이 당시의 현장 사진을 인터넷에 이 배우자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해서
여러분도 만약에 주차해서 단속할 때 이런 행동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됩니다. 라고 시정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배우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자, 누가 봐도 얼굴과 번호판을 가지고 남의 부끄러운 일을 들춰냈다. 이거는 명예훼손 될 수 있겠죠. 인권침해 되겠죠. 인권침해는 되게 폭이 넓어요. 2007년 2월 이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처리정보의 이용,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면 제한이 따르고 이용 시에도 문의해서 동의를 받아야겠죠. 또 목적 외에 이용해서 안 되고 보유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의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 목적으로 보유 목적 외 보유와 목적 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헌법 17조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 홍보용으로 사용한 대전광역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관도 타인의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보관 목적 외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헌법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보장 또 인권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하는 법률 10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용 보면 본인이 비밀로 하고 싶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명예, 인격, 신용, 징표와는 불가침, 자신이 원하는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 유지하며 방해받지 아니할 자유인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 관리권, 자기정보 통제 관리권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자기 정보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남의 정보를 이용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